저는 이제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원래 이제 취업을 대기하고 있다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90년대여갖고 이렇게 세상을 접수해봐야겠다 막 거만한 마음으로 갔다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MS랑 모톨러랑 인연이 돼갖고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해야 되는지 시킨 게 익숙해졌나봐요. 정정하겠습니다. 아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가전이고요. 되게 다행히 제가 이제 MS에서 디지털 플랫폼 쪽이나 옛날에 이제 놀리지 매니지먼트라고 했어요. 뭐 AI 이런 건 없었을 때고 90년대는 놀리지 매니지먼트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조업이지만 이제 LG 되게 다이버시파이드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레거시 제품들 계속 하고 있고 파이어 타워라고 했던 건데 LG는 되게 이렇게 섬세한 회사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자마자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 사람도 그렇듯 신미성이라는 건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제 엉뚱한 철학 중에 하나가 모든 게 관상이 있다. 그래서 제품도 이렇게 관상이 있고 이 비율을 저는 이제 3포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정선하는 데 되게 많은 공을 들였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되게 복잡한 제품이고 좀 비싼 제품인데 그래도 디자인이 완성도가 높아갖고 되게 반응이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 손때가 많이 묻은 제품이고 이제 이번에 출시한 제품인데 건조랑 이제 세탁이 같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시그니처다 보니까 파팅 라인을 다 없애고 되게 미니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조형적 밸런스, 긴장감, 편안함, 정직함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렌즈에 처음 조인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디카를 처음 만들고도 이제 디카를 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결국엔 소니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카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때문에 망한 회사가 되었는데 그만큼 이제 오래된 회사들은 뭐 기계라든지 제조업은 이제 산업공학 출신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 체질 개선 되게 어려운 거 많은데 그래도 LG는 이제 빨리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해서 올해도 되게 이제 하드웨어나 제품은 이제 위기가 있었지만은 플랫폼 쪽으로 계속 수익성을 올려갖고 전환을 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적으로 잘 안정화된 이제 웹 OS라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많은 서비스가 실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서비스 디자인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제품 하나하나 봤을 텐데 요즘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배면에 깔려 있는 백엔드에 제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프론트엔드에서 고객 접점을 어떻게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되게 깊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 얼마큼 일관성이 있고 직관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중국 경쟁사랑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스탠바이는 제가 개입을 많이 했던 건 아니고요. 끝에 이제 디테일링만 참여했던 거고 LG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렇게 OTT 소비하는 거 그리고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먹고 자고 숙제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를 잘 읽어서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일찌감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또 모멘텀을 힘을 입어갖고 또 이제 캠핑 쪽도 되게 빨리 진입을 한 편이고 대기업 치고는 되게 이제 이런 좀 급진적인 걸 시도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처음 왔을 때 4년 전에 이제 그때는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인데 부동산 시장 이거 되게 거품이 많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우리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딜레마가 오고 혼선이 많을 투자 상품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추락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의 서비스 제안을 할 수 있고, 지금 전국에 폐교가 많아지니까 그 기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스마트 코티지라는 사업으로 본부에서 이제 이관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스토리텔링으로만 전달을 하면은 대기업은 전달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구독 주택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 플랫폼적으로, 사회 가치관적으로, 콘텐츠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컨셉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하고 또 구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본보야제라는 컨셉을 제안을 했었고, 이걸 3년 전에 이제 C-레벨 분들이 타시고서 되게 이렇게 공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사업화로 진행이 되면서 이 주거 서비스도 보고 있지만은 LG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노마드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통신이 발달을 하고 또 우리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집이 투자 가치가 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스타일 활성화가 된다면은 가전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식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정박형 주택을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또 주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가전은 어떻게 변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이 징검다리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전이라는 거는 이제 코모디티 사업이죠. 마진율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가전이라고 인식되는 것보다 이제 어떤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기 위해서 또는 가구로 인식되기 위해서 프리미엄이 잘 붙는 어떤 종목으로 또 근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모으이라는 이제 이태리 쪽 기관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한 작품들입니다. 뭐 그 외에도 어떤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이네이블러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혹시 이 등이 꺼지진 않죠? 이쪽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사진 거의 끝났는데. 아, 되게 예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뒤에 이제 진 공간이 있어갖고 좀 멍 때릴 수 있고 또 영상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차광막이 반영된 투명 디스플레이인데 되게 CES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컨셉입니다. 이건 실제 양산되고 있는데 이제 투명 올레드 가구처럼 한 디자인인데 사람 인지라는 게 되게 인식하기 되게 신기해요. 어떤 걸 TV라고 보냐고 하면은 사람들은 사실 TV를 알아보는 시그니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래 IR 포트라고 이렇게 리모컨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 범퍼 하나 때문에 저건 TV야, 저건 TV가 아니야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범퍼를 없애는데 제가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범퍼가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렌즈를 다 확장하라고 제안했죠. 이게 다 렌즈인가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 범퍼가 없어지면서 저거 다 가구 같은데 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제 레트로풍의 휴대용 4K 프로젝터도 해서 또 좀 잘 팔리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커스터머 저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박싱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가 뭐 저렴한 걸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물건이 좋아도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 포장이 허접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작년에 포장을 다 가이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리디자인 해갖고 지금 포장이 이제 올해 말까지 다 교체가 되는 과정인데 또 포장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디자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뭐 을도 오래 해보고 갑도 오래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에서 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많고 그걸 최대한 요약적으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창업은 좀 관심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해서 정말 창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처음에 이제 설립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일반 기업의 어떤 축소판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이나 특히 독일 이런 데 가면은 그 되게 작은 기업들도 뭐 2명이든 6명이든 20명이든 작은 기업들만의 어떤 장점이 있고 꼭 큰 것만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작은 디자인 회사들이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좀 대기업의 축소판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아서 불리할 수 있지만 작아서 유리한 점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조직의 방식, 운영 방식, 그다음에 그 회사를 출퇴근하는 방식이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작은 디자인 기업들이 하이엔드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되게 큰 기업들이 이제 조금 더 그 매스 마켓을 타겟팅한 뭐 중상가나 저가 제품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부티크 브랜드를 디자인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경제에 되게 맞는 이론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중소기업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매스마켓 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반대인데 독일에서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71년도에요. 그러니까는 제록스라는 연구소에서 복사기 연구소죠. 복사기를 만들었던 연구소에서 그 팔로알토의 리서치 센터 PARC라는 파크라는 연구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뭐 보드랑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거, 이런 빈백,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되게 그 UX 쪽에서는 교과서 같은 회사고, 또 스티브 잡스도 가장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했던 회사이긴 합니다. 이걸 넣은 거는 오히려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사람 뽑는 방법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갖고 좀 그런 틀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미국에서 한 5년 가르치고 IIT 대학원에서 5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겸직을 오래 했었고,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되게 등급이 높아요. 1등급, 2등급이 많이 오는데,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아는 친구들은 저 설득을 해서 해외에 많이 내보냈어요. 외국에 나가자, 구글에 가자, MS에 가자. 제가 또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실력보다 제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중에 몇몇은 대기업도 안 가겠다, 해외도 안 가겠다. 그래서 창업을 해갖고 20대에 지금 되게 이제 좋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몇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나 유럽 쪽이나 뭐 미국 쪽이나 가면은 뭐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그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날같이, 옛날에는 이제 뭐 술 마시거나 이러면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뭐 직원 몇 명이야, 규모, 매출이 얼마나 돼,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되게 그런 게 많이 큰 허세였어요. 자랑도 많이 하고, 뭐 순이익률은 마이너스인데 매출만큼은 뭐합니까?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의식하는 시대가 아니라 작아도 세련된 어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되게 이제 이렇게 각광받는 어떤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독일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회사를 하다가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성공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만났는데 배낭을 메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데 왜 배낭 메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실 얼마 전에 사무실을 없앴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망한 거야? 그랬더니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무실을 아예 없애고 모든 직원을 배낭 메고 떠나라 그랬대요. 월급만 주고. 우리는 다 원격으로 일하자. 이제 충분히 우리가 신뢰도 있고 또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역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이 아니니까 저런 어떤 방식의 문화를 가져갈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누구 조언을 해주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력을 쓰는 걸 보고 또 다시 체크해줬는데, 정말 똑똑한 친구고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근데 다 잘하는
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사업을 하던 이력서를 쓰던 타겟을 대상을 고려해서 잘하는 거를 꼭지로 만들어서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지 다 잘한다고 하는 건 진짜 그렇다고 해도 믿기 되게 어렵다.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지를 하나 만들면은 그걸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수요를 예측하면서 그 내가 어디에 베팅을 할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건지 정부를 대상으로 할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익숙했던 거고 또 소통이 편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 이란, 미국을 타겟팅을 해서 했는데 그런 어떤 분야, 영역이든 분야이든 꼭지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수요가 바뀔 것 같으면 미리미리 꼭지를 피보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컨설팅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을 봤을 때는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디자인 교육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하고 달라지게 경영도 많이 배우고 또 심층 연구, 소비 심리 이런 걸 다 배우기 때문에 의외로 디자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영학과를 나온 것보다 저는 디자인과를 나온 게 사업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트렌드도 보고 또 이렇게 수요가 어디 있는지 그런 무빙 타겟을 연구를 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몰입해서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종목을 택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잘 때 생각하고 깰 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종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종목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잠재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이라는 거는 되게 허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패션이다. 근데 매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 이익률에 혹시 신경 마셨어요. 이익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익률이 낮은 걸 갖다가 밀어내고 내가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MIT에 갔을 때 보통 MIT나 스탠퍼드가 뭐 기술력이 좋아서 잘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실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잘 잡는다. 그리고 코모디티는 그건 중국에 생산할 거 아니야 우리가 할 필요 없어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너무 쟁이처럼 모든 걸 내가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코모디티는 좀 다른 쪽에 외주를 주고 내가 했을 때 가장 이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 키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예를 들면 한 5억이다, 50억이다 하면은 그게 내 사업 규모에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너무 리스크가 되면 거절을 바로 했어요. 이거 너무 규모가 크고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은 내가 책임질 수 없겠다 싶으면 거절했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브랜드 인지도에 집착을 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특강이나 아니면 기사 쓰는 거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을 많이 알리고 제 역량을 갖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세그멘트에 채널을 통해 잘 알리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규모보다는 이제 큰 이미지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인터브랜드에서 와서 100대 브랜드 설명을 해줬었는데 캐트라는 회사가 저희보다 높았어요. 근데 캐트라는 혹시 브랜드 아시나요? 카타필러라고 해서 그냥 중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옷 같은 거 만들고. 근데 그런 회사가 되게 엘리베 작은 회사지만은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헬리녹스인가? 이 제품도 이제 대표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되게 놀라웠어요. 브랜드 파워가 얼만큼 센지.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큰 기업이기보다는 우리 요즘에 이제 이미지가 큰 기업을 만드는 게 더 좋은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정 비용, 그다음에 투자비, 자본 이런 걸 갖다가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좀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다 피했던 것 같아요. 자본 들어가는 거 다 피하자. 그래서 이제 보통 사업을 하시면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제 정말 사무실도 크게 하고 직원도 한 8명 고용하고 막 이러는데 모두가 다 제가 물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처음에 피하고 되게 이제 축소하고 또 제가 자산이라고 고려하는 것들은 유형적인보다 무형적인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재산이라든지 디자인 쪽은 방법론 이런 쪽으로 콘텐츠 이런 쪽으로 더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주로 쓰는 방법론의 프로세스를 갖다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잘 수행했을 때는 대기업이 못하는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뭔가 필이 꽂히면은 이제 일단 제작을 하는 거죠. 제작을 하고 돈을 지출하고 재고가 쌓이고 나중에 이제 안 팔리면 그거 안고 또 결국에는 이제 부도가 나는 거 같아요. 근데 그 역순을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동기가 있다고 해도 타겟은 누구지? 그럼 내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매매를 하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거지? 유통 재고 관리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포장은 어떻게 하지? 생산은 어떻게 하지? 역순으로 가갖고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영감을 받아갖고 막 뭔가 바로 제작을 하기 전에 한번 뒤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뭐 자주 연락하고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영규 씨인데 클라디언포의 대표이고, 근데 저랑은 정말 반대이긴 해요. 이제 그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랭귀지가 강하고 또 아티스트 같은, 그리고 이제 자기 랭귀지 중심으로 이제 다 디자인을 해주고, 저는 철저하게 들어요. 딱 손을 묶고서 전략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매출 밀리언셀러가 아닐까, 그걸 내가 어떻게 더 도와줄까, 전략부터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랑은 정말 어프로치가 다른데 그래서 되게 친한 것 같아요. 둘 다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안정적인 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티스트 어프로치는 훨씬 더 큰 그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자기 마케팅도 잘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티스트 어프로치나 아니면 자아를 중심으로 디자인한다는 거는 가치가 높지만은 원인은 밀리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 가장 업되는 게 이제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 이름도 지어야 되고, 이름은 뭐라고 할까, 옛날에 내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 이름을 쓸까, 뭐 내 철학은 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되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렇게 또 개인 사업을 해야 되나 법인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 물어보면은 개인 사업하다 법인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왜 두 개가 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을 하면은 이제 횡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터넷 이것저것 잘 쓸 수 있다는 거 돈을 갖다가, 근데 되게 잘못된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는 수익 구조가 어떤지, 특히 비용 구조가 어떤지를 잘 이해를 하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세운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개인 사업을 한다, 법인을 한다라는 거는 세금을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냥 겉으로 듣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랑 잘 맞는 세무사를 만난 다음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할까, 내 서비스 업종에 따라 법인을 할까, 아니면은 일단은 둘 다 없이 시작을 한 다음에 세금을 내면서 결정을 할까, 이런 걸 잘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개개인별로 세무 컨설팅을 잘 받으시면서 좋은 세무사를 찾아갖고 잘 받으시면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밍, 좀 전에 말씀이 다 많았는데 개인 철학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가 타겟하는 이제 고객이 누구냐, 내가 서비스업을 결정을 하고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고객이 봤을 때 좀 공감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기억해 줄 수 있는 네이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사업은 이제 퍼센타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퍼센타일에 아무 철학도 없어요. 별 뜻도 없고. 근데
일단 한글로 4글자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 뭔가 새롭지만은 외우기 쉽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글로 오타가 안 난다라는 것도 컸어요. 그리고 3글자 너무 가벼울 것 같다. 난 대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 봤을 때 기억하기 쉬운 우리나라만 썼을 때 그 오타가 없는 그런 이제 이름을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이밍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저는 타겟 어필하는 쪽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글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퍼센타일을 대문자로 쓰면은 거기에 딱 네모로 묶여요. 그럼 이게 시각적인 균형이 딱 맞기 때문에 브랜드로 그 디자인하기가 되게 좋은 글자 워드마크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되게 많이 보고 아무리 잘 써도 밸런스가 깨지는 시각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글들은 저는 피했습니다. 근데 뭐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되게 이렇게 글자 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을 썼을 때 되게 깔끔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뭐 UPS는 유명한 브랜딩 중에 하나죠. 딱 소문자로 썼을 때 시각적 밸런스가 되게 좋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브랜딩을 했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진행했는지 잠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글로벌 기업에 있다가 또 글로벌 기업이 잘 될 때는 되게 후황이 좋은데 글로벌 기업이 잘 안 되고 통폐합이 되면서 나왔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다시 심폐소생을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 이름도 있겠지만은 후광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학교 교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디랑 얼라이언스를 잘 해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쪽이랑 뭐 독일 쪽 아헨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MIT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오면서 그쪽 콜라보를 하면서 그쪽한테 도움을 주고 또 저도 이제 이런 얼라이언스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나 로레알 같은 경우는 되게 지위도 되게 오래 같이 일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조금 더 그 후광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돈보다도 저는 이제 오히려 내가 어떤 브랜드랑 어소시에이트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또 같이 이제 동반 상생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뭐 유학도 하고 또 그게 국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뭔가 제안을 할 때 공략을 할 때 이쪽에서 인용을 많이 따고 또 지금 반대로 제 친구들도 뭐 영국에서 뭐 자동차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인용이 필요하면 인터뷰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런 서로 전문가로서 그런 어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기업을 설득할 때는 되게 중요한 전문가 어떤 인터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구색맞춤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옷을 하나 팔아도 옷을 단촐하게 하나만 출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컬렉션을 보여주면서 뭔가 구색맞춤을 할 것이냐 같은 옷이지만은 인식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것도 저희가 작은 공간을 꾸며도 어떻게 하면은 작은 공간이 더 웅장해 보일까 깔끔해 보일까 아까 이제 이솝 제가 매장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질적으로 작지만은 부티크 같은 느낌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구색 갖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디자이너분들은 항상 명함에 돈을 엄청 쏟으세요. 막 두꺼운 종이로 뭐 이거 수입지고 막 거기다가 또 형압하고 막 박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버릇이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걸 만들면 또 뭐 봉투 만들고 파일 만들고 굿즈 만들고 하다가 망해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프 더 쉘프인 어떤 소품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걸 갖다가 잘 브랜딩하거나 거기에 조금 돈을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무모하게 돈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누가 물어보면 나는 좋은 레스토랑의 셰프인데도 레스토랑 오는 못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페르소나 자체가 영업을 잘하는 페르소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업을 잘하려면 약간 영악해야 되지 않나? 약간 뻥카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영업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 나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 전술을 많이 개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이렇게 비딩이에요. 비딩은 피해야 된다. 비딩을 피할 방법을 다 찾자. 가장 소모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이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 내부 쪽에 이제 문의를 해보면 인사이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가급적인 비딩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제가 모르게 비딩을 다 통과시켜서 하거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딩이 되게 소모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찌라시가 있어서 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구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확률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기업에 영원히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저도 뭐 로레알이나 이런데 뭐 아우디 이렇게 일해보면 한 길어야 한 5년, 4년 정도 있다가 또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직해서 이제 어떻게 아우디랑 일하지 막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기업은 영원하진 않구나. 오히려 개인의 네트워크는 영원하구나 라고 해서 너무 기업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개인 신뢰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타고난 뭐 아우라가 있다거나 뭐 리더십이 있다거나 목소리를 깐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업도 그렇지만은 리더십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답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연구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를 말씀에 소용이 없는 게 또 여러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거리서 봤을 때 이런 페르소나에 이런 성격에 어떤 영업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연구는 각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말은 이제 글, 말 이런 건 저희가 매체, 중간 매체라고 하잖아요. 저는 말을 잘 안 믿어요. 말을 잘 안 믿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제스처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제가 사업에서 가장 많이 봤던 거는 나를 배웅할 때 어디까지 나오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직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아 이분이 어디까지 나왔지? 그러면 이제 아래 로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일단 되게 케미가 잘 맞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처음에 만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신뢰를 쌓아갈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리액션이나 어디까지 배웅을 하는지 추산까지 내려오시는지 이런 걸 보면서 자신감을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사업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처음 할 때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냐, 얼마를 불러야 되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분야에서의 어떤 통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에서 얼마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감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다 알아야 돼요. 알고 거기서 이제 좀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액수로 간다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이 좁혀져도 여전히 몇 천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어강으로 가라. 만약에 뭐 7억 8천 뭐 7,800 이러면 많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7,800보다 뭐 7,300을 해라라든지. 그래서 저는 숫자를 어감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멤버스를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다 그걸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멤버스도 사실은 다 액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다 거꾸로 역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사업을 처음 하시거나 그럴 때 너무 그걸 갖다가 막 국가 뭐 표준 찾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좋은 어감, 그 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숫자를 정해놓고 거꾸로 역설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지만 우리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챙겨준 게 비상금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를 챙겨두면은 큰 소리 칠 수 있겠지. 중간에 빠그러져도 나는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면서 항상 법무 상담 비용이랑 그 다음에 중도 하체했을 때 메꿀 수 있는 비용은 항상 현금으로 두고서 사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더 떵떵거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1년에 한 10개 이상 프로젝트 8년 동안 했지만은
한 번도 빠그러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자신감이 생기려면 이런 어떤 좀 심리적인 대안을 갖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역량 그러면 이제 LG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역량을 갖다가 내가 살지, 빌릴지, 내가 만들지, 내재화할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buy or build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전 내재화는 되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해도 내가 어떤 인재, 어떤 역량을 내재화할 것인가, 어떤 거는 가끔 빌려 쓸 것인가, 어떤 거는 그냥 구독을 할 것인가, 이 판단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무조건 사람을 고용하고 나면은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은 자주 쓰는 역량이 아니면은 오히려 외주를 주기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전략적으로 하고 그 buy or build라는 말을 갖다가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력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그 순간 이제 한 8명, 12명 정도 인력을 동원하지만은 그 정규직은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소수의 정규직을 데리고 규모를 키웠었는데 요즘엔 또 이제 AI도 많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표준화된 건 아니지만은 좀 이런 걸 잘 미리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 고용하는 데 있어서는 경력은 안 물어봐요. 나이도 안 물어보고 그거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제적 희성을 많이 보는데 되게 미국식으로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그 나이에 따라 돈을 주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있냐를 갖다 최대한 판단한 다음에 그 가치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사람을 찾고 양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떠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데리고 키워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떠나면 그 사람들이 또 프로젝트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많이 배출시키고 또 그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너무 떠날 때 막 붙잡고 울고불고 배신했다 막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키워서 보내고 나중에 보답해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체감복지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액수보다 뭐 커피 한 잔도 스타벅스를 마시면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의외로 제가 해보면은 제빙기가 있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 다음에 발미더 토스터. 그러니까 이런 게 비용이 큰 건 아니지만은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센스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고용한 직원이든 고용한 인턴이든 항상 트러블 슈팅이 그 이상 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치를 잘 안 해요. 뭔가 이거 트러블이다 싶으면은 빨리 불러서 한 달치 월급 주고 잘 내보냅니다. 근데 트러블 방치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대기업 가는 게 좋을까. 근데 저도 이제 50대에서 친구들 만나면 많이 하는 얘기가 대기업은 30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면은 막 동기들이 부러워하고 대기업 못 가면 동문회 안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40대 가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20대 말부터 40대까지 버티면은 사업도 안정화가 되고 되게 노하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출근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왔는데 포르쉐 타고 나오고 어느 날 왔는데 페라리 타고 나오고 뭐 주차장에 높냐 남냐 물어보면은 뭐 내 람보르기니가 어쩌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사업하는 게 40대 좋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고 40, 50대는 그런데 또한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몸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50대가 넘으면 교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알람을 안 맞추고 살잖아요 교수는. 그래서 피크가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에 오히려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에 있어 보니까 40대 말만 되면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해요. 곧 내 차례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내 위로 나이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회에 나오거나 제2 인생을 시작을 하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사회가. 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우리 40대 초반에 이렇게 그 대기업에 있다면은 다음 걸 준비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해도 이제 뭐 사업을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라는 거에 되게 딜레마가 꼭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건 ROI가 있으려면은 투자하고 내후년에 돌아오는 건 갬블링이지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면은 돈을 땡겨서라도 좀 미리미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20년을 바라봤을 때 ROI가 있는 거지. 뭐 그런 이렇게 무슨
비트코인처럼 빨리빨리 ROI가 있는 거는 좀 갬블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최대한 작은 팁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혹시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